코스피가 오늘 하루에만 14% 넘게 상승하면서 6,300선을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장중에는 6,500선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도 8% 넘게 상승하면서 700선을 되찾았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어요. 상승한 종목이 코스닥에서만 1,400개가 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 사흘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6,755포인트였던 코스피가 화요일에 10% 무너지고 수요일에 또 5% 빠지고 어제까지 5,593까지 내려왔습니다. 사흘 만에 17% 증발한 겁니다. 계좌 열어보기 무서우셨을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빠졌느냐? 지난주 월요일에 중국의 창신메모리 CXMT라는 회사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했는데 첫날에만 공모가 대비 471% 폭등하면서 중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어요. 중국이 메모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투자가 과했다는 이야기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통째로 무너졌고 그 밑에 붙어있는 소재 부품 장비가 다 같이 쓸려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판이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넘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쏟아붓는 설비 투자 전망을 시장이 걱정하던 것보다 낮게 제시하면서 내년에도 현금을 계속 벌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동안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던 게 뭡니까? 인공지능에 돈만 쏟아붓고 회수는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였죠. 그 걱정이 숫자로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밤사이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이 18% 상승, 샌디스크가 25% 상승, AMD가 13% 상승했어요. 그 흐름이 그대로 오늘 우리 시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사들이면서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삼성전자 사라, SK하이닉스 사라 이 얘기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대장주는 이미 오늘 하루에 20% 넘게 튀어 올라서 폭락전 자리를 거의 되찾았어요. 지금 사면 추격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 같은 반도체 안에서 아직 폭락전 자리를 절반도 못 회복한, 그런데 실적하고 재료는 대장주보다 더 강한 4종목이에요. 반도체를 얻는 판, 그리고 그걸 검사하는 회사들입니다. 순서도 의미가 있어요. 칩을 얻는 기판에서 시작해서 그걸 검사하는 쪽으로 밸류체인을 따라 내려갑니다. 종목 이름은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본문에서 하나씩 공개할게요. 매수밴드부터 손절가, 목표가까지 전부 숫자로 정해드릴 테니까 메모장 켜놓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 큰 그림입니다. 오늘 기판 종목들이 왜 나란히 상한가까지 갔는지 그 이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소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메모리 모듈 규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제2의 HBM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메모리 하면 HBM이었죠. 그런데 HBM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초고가 제품이에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노리는 건 다릅니다. 개인이 쓰는 인공지능 컴퓨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내 책상 위에서 돌리는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이 바로 소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메모리 칩은 혼자 못 씁니다. 여러 개를 판떼기 위해 얹어서 모듈로 만들어야 돼요. 그 판떼기가 기판입니다. 소캠이 늘어나면은 그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같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소캠용 기판 아무나 못 만듭니다. 정밀도가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국내에서 제대로 하는 회사가 손에 꼽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걸 알아본 겁니다. 기판 종목들이 나란히 상한가로 직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기판 분야에서 오늘 가장 두꺼운 돈이 들어온 회사가 어디냐? 첫 번째 종목 갑니다. 첫 번째 종목 대덕전자입니다. 코스피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 기판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FCBGA라는 패키지 기판이에요. 이게 뭐냐? 고성능 반도체 칩은 맨몸으로 메인보드에 못 붙입니다. 칩하고 보드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정밀한 중간판이 필요한데 그게 FCBGA예요. 밸류체인에서 이 회사 자리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이 FCBGA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일본 몇 곳, 삼성전기, 그리고 대덕전자 정도예요.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적다는 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결정권을 만드는 쪽이 쥐게 되죠.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자리에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진짜 오래갑니다. 매집의 증거 3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사가 직접 돈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 달 25일에 생산 설비 확충에 4,970억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5월에 2,130억을 발표하고 2달 만입니다.
이번 금액만 자기 자본의 55%예요. 회사가 자기 사를 55% 떼서 설비에 넣는다는 건 주문이 확실히 보인다는 뜻입니다. 안 보이면 이렇게 못 넣어요. 둘째, 실적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702억으로 작년 대비 2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매출은 1조 4,300억입니다. FC BGA 매출만 62% 증가가 예상되고요. 미국 전기차 회사의 인공지능 반도체에 이 회사 기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수급이에요. 시장이 무너진 사흘 동안 외국인이 이 종목을 계속 샀습니다. 화요일에 41만 주, 수요일에 61만 주, 어제 32만 주, 닷새 합쳐서 142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개인이 공포에 던진 물량을 외국인이 그대로 받아간 겁니다. 스마트 머니라고 하죠. 먼저 알고 먼저 사는 큰돈의 흔적, 그게 이렇게 남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29% 상승하면서 상한가입니다. 그런데 아직 21선 근처도 못 왔어요. 21선이 11만 5천 원이에요. 지금 9만 6천 원대니까 한참 아래입니다. 52주 최고가는 19만 8천 원이고요. 오늘 이렇게 올라도 고점 대비 절반 수준이라는 겁니다. 꼭지에 물린 자리가 아니라 바닥에서 겨우 한 걸음 뗀 자리예요. 대응법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라 추격은 절대 금물입니다. 매수 밴드는 8만 5천 원에서 9만 3천 원. 눌릴 때만 분할로 접근하세요. 손절가는 7만 8천 원입니다. 어제 저점을 종가로 깨면 미련 없이 끊으세요. 단기 목표가는 21선인 11만 5천 원, 중장기로는 61선인 13만 7천 원까지 봅니다.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런 종목을 시장 무너진 날에 어떻게 콕 집어 찾아내는지 궁금하시죠? 감이 아닙니다. 시스템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종목 분석기로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지,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매일 데이터로 추적해서 뽑아냅니다. 개미하고 세력 사이의 정보 격차, 그걸 시스템으로 좁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급등주 리스트,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100% 무료예요. 받아만 가세요. 자, 두 번째 종목 갑니다. 두 번째 큰 그림입니다. 방금 대덕전자 수급 보시면서 이상하다 싶으셨을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는데 외국인이 왜 샀을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번 하락은 실적이 무너져서 온 게 아니에요. 중국 회사 하나가 상장했다는 뉴스에 놀라서 온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만드는 거는 범용 D램이에요. 우리 회사들이 돈을 버는 HBM하고 고부가 제품하고는 주력 시장이 다릅니다. 시장 반응이 과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왔던 거고요. 외국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던지는 사흘 내내 받아간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죠. 공포에 던지는 물량을 누가 받아가는지 그걸 보면 답이 나온다고.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으로 인공지능 걱정까지 깨지면서 받아놨던 그 물량이 한꺼번에 값을 받은 거예요. 자, 대덕전자가 고성능 칩을 받치는 기판이었다면 다음은 메모리를 얻는 기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소캠에서 가장 큰 몫을 가져가는 회사예요. 두 번째 종목 갑니다. 두 번째 종목 심텍입니다. 코스닥이고요. 이 회사는 메모리 모듈 기판을 만듭니다. 아까 소캠 설명드리면서 메모리 칩을 판때기에 얹어야 모듈이 된다고 했죠. 그 판때기를 만드는 국내 대표 회사가 바로 심텍이에요. 밸류체인에서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 증권가에서 나온 분석을 보면 심텍이 소캠2 기판에서 메모리 3사 통틀어 가장 높은 공급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들든 SK 하이닉스가 만들든 마이크론이 만들든 그 밑에 깔리는 판은 심텍 거란 얘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구조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위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밑에서 다 먹는 자리. 매집의 증거 보겠습니다. 첫째, 실적이 폭발합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1,539억인데요. 작년 대비 1,196% 증가입니다. 12배가 넘어요. 매출은 1조 8,370억으로 보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만 465억으로 시장 전망치를 15% 넘겼습니다. 둘째, 소캠2 대량 양산이 지난 6월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기대감이 아니라 매출이 실제로 찍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올해 소캠2 관련 매출만 1,100억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한 번에 52% 올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셋째, 차트가 말해줍니다. 이 종목, 오늘 소개하는 4종목 중에서 60일 기준 낙폭이 가장 얕아요.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는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시장이 무너질 때 덜 빠지는 종목이 시장이 돌아설 때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닷새 동안 52만 주를 순매수했고 시장이 10% 무너진 화요일 하루에만 38만 주를 받아갔습니다.
오늘 29% 상승하면서 상한가입니다. 그런데 21선이 10만 3천 원이에요. 지금 8만 2천 원대니까 아직 21선 아래고요. 52주 최고가 16만 4천 원 대비로는 절반 수준입니다. 대응법 드리겠습니다. 매수 밴드는 7만 3천 원에서 8만 원, 눌릴 때 분할로만 접근하세요. 손절가는 6만 7천 원입니다. 단기 목표가는 21선인 10만 3천 원, 중장기로는 11만 3천 원 이상 봅니다. 실적이 12배 늘어나는 회사가 반토막에 있는 자리, 이 구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1초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심택처럼 폭락하는 날에 외국인이 오히려 사들인 종목들, 제 리스트에는 더 있어요. 영상에서 다 못 풀어드린 종목들 고정 댓글 링크에 매일 데이터로 추적해서 올려둡니다. 100% 무료입니다. 선착순이라 마감되면 내려가니까 늦기 전에 받아가세요. 세 번째 큰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칩을 얻는 판을 봤으니 이제 그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HBM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메모리 칩을 12층, 16층씩 쌓아서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12개를 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량이면 그 묶음 전체가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쌓기 전에 칩 하나하나를 전부 검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제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HBM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저리 대출 지원을 승인했는데요. LG디스플레이하고 딱 한 회사, 반도체에서는 오직 한 곳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에 5천억 원이 배정됐어요. HBM 전용 검사 장비를 만드는 공장을 증설하라고 국가가 돈을 대준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어떤 신호입니까? 민간이 알아본 게 아니라 국가가 이 회사 기술을 전략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제 나온 따끈한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5천억을 받은 회사가 어디냐? 국내 반도체 기업 중에서 이번에 딱 한 곳만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갑니다. 세 번째 종목 테크윙입니다. 코스닥이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를 만듭니다. 다 만든 반도체 칩을 검사 장비에 자동으로 넣고 빼고 분류하는 장비예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어요. 큐브 프로버라는 장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HBM 만들 때 쌓기 전에 칩 하나하나를 전수 검사해야 된다고. 그걸 할 수 있는 장비를 이 회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재작년부터 양산 수주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추가 수주가 진행 중이에요. 마이크론에서도 품질 검증을 밟고 있습니다. 밸류체인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HBM을 더 만들려면 쌓기 전에 검사를 더 해야 되고 검사를 더 하려면 이 장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여기 하나예요.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첫째, 어제 나온 국가 지원 5천억입니다. 이 돈으로 천안에 HBM 전용 검사 장비 생산 시설을 증설합니다. 주문이 없으면 국가가 증설하라고 돈을 대주지 않아요. 둘째, 실적입니다. 올해 매출이 4,352억 원으로 작년 대비 170% 증가, 영업이익은 956억 원으로 503%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미 매출 524억, 영업이익 97억을 찍었고요. 큐브 프로버만 올해 100대 안팎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수급이 다릅니다. 오늘 소개하는 4종목 중에서 이 종목만 기관이 끌었어요. 닷새 동안 기관이 17만 주를 순매수했고 그중 나흘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먼저 붙은 자리예요. 차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앞에 둘하고 다릅니다. 지난 열흘 정도 좁은 구간에서 눌려 있다가 오늘 25% 넘게 상승하면서 그 구간을 위로 뚫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박스권 돌파 자리입니다. 그동안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뜻이에요. 21선이 44,000원이니까 여기까지가 1차 관문이고요. 52주 최고가는 74,000원입니다. 대응법 드리겠습니다. 매수 밴드는 35,000원에서 38,500원 분할로 접근하세요. 손절가는 32,500원. 어제 저점을 종가로 깨면 끊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44,000원. 중장기로는 61선인 52,000원까지 봅니다. 지금까지 기판 둘, 검사 장비 하나를 봤습니다. 마지막 보너스 종목은 검사에서 한 단계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종목 4개 중에서 차트가 제일 안 깨졌습니다. 보너스 종목 TS입니다. 코스닥이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 검사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듭니다. 테스트 소켓 그리고 프로브 카드예요. 칩을 검사할 때 신호를 주고받는 접점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밸류체인에서 이 자리가 왜 좋으냐? 장비 회사는 공장을 새로 지어야 주문이 나오는데 이런 부품은 반도체를 찍어낼 때마다 계속 소모됩니다. 반복해서 매출이 나오는 구조예요.
HBM처럼 검사가 까다로운 칩이 늘어날수록 이 부품이 계속 팔립니다. 그리고 차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4종목 중에서 이 종목만 60일 기준으로 여전히 상승 상태예요. 시장이 사흘 만에 17% 무너지는 동안에도 2달 전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게 진짜 추세입니다.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는 종목이에요. 수급도 외국인이 닷새 동안 18만 주를 순매수했고 시장이 무너진 화요일에만 12만 주를 받아갔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29% 상승해서 상한가인데도 21선이 23만원대예요. 지금 18만원대니까 아직 갈 길이 남았고 그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드리는 거고 비중은 작게 가져가세요. 대응법입니다. 매수 밴드는 15만 8천원에서 17만 5천원 반드시 분할입니다. 손절가는 14만원 어제 저점이에요. 단기 목표가는 61선인 22만 4천원, 중장기로는 52주 최고가인 29만 4천원까지 열어놓고 봅니다. 자, 오늘 4종목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반도체 기판 검사 흐름인데 성격이 다 달라요. 대덕전자는 고성능 칩을 바치는 기판 대장, 오늘 돈이 가장 두껍게 들어왔고 회사가 자기 자본의 55%를 설비에 넣은 자리입니다. 심택은 소캠 기판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고 실적이 12배 늘어나는데 주가는 반토막인 자리예요. 테크잉은 국가가 5천억을 대준 HBM 검사 독점, 4종목 중 유일하게 기관이 이끈 자리고요. TSE는 검사 부품 소모품 구조에 차트가 가장 안 깨진 자리입니다. 매수 밴드, 손절가, 목표가 전부 드렸습니다. 메모 다 하셨죠?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 짚어드리겠습니다. 단기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소캠2 양산이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기판 2종목 실적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테크잉은 국가 지원금으로 증설에 들어가고요. 기술적으로는 4종목 모두 21선 회복이 1차 관문입니다. 여기를 넘어야 진짜 추세 전환이에요. 중장기 1년에서 3년입니다. HBM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층수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 기판은 더 정밀해져야 되고 검사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오늘 4종목이 전부 그 길목에 있어요. 대덕전자 1조 3천억, 테크잉 5천억. 지금 넣는 이 돈들이 2027년 실적으로 돌아옵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창신 메모리 이슈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늘 잊혔을 뿐이에요. 다시 부각되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상승에는 급하게 대사는 물량하고 파생상품 관련 매수가 섞여 있습니다. 순수하게 좋아서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 4종목이 다 크게 올랐지만 아직 아무도 21선을 못 넘었어요. 아직은 반등이지 추세 전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추격은 안 되고 눌릴 때 분할,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이번 반등 구간에서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17% 무너진 시장이 하루 만에 14% 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장주는 이미 제자리를 찾았고 오늘 보신 기판하고 검사 종목들은 아직 절반도 못 왔어요. 실적은 더 좋은데 주가는 더 밑에 있습니다. 그 차이를 오늘 보여드린 겁니다. 혼자서 이런 종목 찾기 어려우신 분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종목 분석기가 매일 데이터로 뽑아낸 급등주 리스트예요. 100% 무료고 선착순입니다. 늦기 전에 받아가세요. 수익 보신 분들 댓글 꼭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의 시작, 정말 큰돈 벌어가시는 한 달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종목 열심히 발굴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